기형아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기형아 검사는 이제 흔히들 이제 말하는 이제 기형아 검사가 임신지 11주에서 20주 요 사이에 이제 다운 증후군 이형도 보는 그 검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기형아라는 게 뭐 염색체 이상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장기 이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형아 검사는 염색체 이상 검사다. 그리고 장기 이상 여부는 초음파를 보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좀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선별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검사가 우리 아기에게 어떤 다른 장기들의 이상까지 보는 검사는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형아 검사는 염색체 이상 선별 검사,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정밀 초음파라고 해서 한 20주에서 22주 사이에 이제 그때가 이제 태아 장기들이 잘 보이는 시기이니까, 그때 이제 정밀 초음파로 또 심장의 기형, 뭐 손발의 이상, 콩팥의 이상, 뇌의 이상 이런 부분들은 정밀 초음파 때 더 정밀하게 보고, 물론 이제 정밀 초음파를 본다고 해서 모든 장기의 기형을 100%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뭐 이상들, 예를 들면 뭐 이게 손가락이 5개인데 뭐 손이 이렇게 붙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밀 초음파로 볼 수는 없어요. 또 귀에가 어떤 혹이 좀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기형들을 보기 위한 게 정밀 초음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형아 검사 중에 염색체 선별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색체 이상 선별 검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혈액 검사로 하는 이제 통합 선별 검사,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니프티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침습적인 검사, 조금 위험성 있는 검사 방법으로 육모막 생검 검사, 양수 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하셔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통합 선별 검사를 이제 기형아 검사로 이제 안내받고 하실 건데요. 그건 1차 검사, 2차 검사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하고, 요거를 통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1차 검사는 이제 11주에서 13주에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는 PA, PPA라는 이제 거를 이제 측정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초음파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태아 목덜미 투명대 두께입니다. 이 목덜미 투명대 두께가 정상은 3mm까지 보거든요. 이게 3mm가 넘어가면 이상이 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다운 증후군에 대한 위험성이 높으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당시 초음파 때 또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뇌를 봐서 문해아가 없는가, 또 뭐 심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혈류의 도플러 호르몬 이상은 없는지 또 체크하게 되고요. 또 다운 증후군인 코뼈가 좀 되게 낮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뼈는 정상적으로 잘 있느냐, 또 복부에 이제 탈장이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탈장 속에 없는가, 이런 것도 같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염색체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태아 목덜미 투명대 두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만약에 이제 3mm 이상 이제 높게 나왔다 그러면 확진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시행하는 검사가 육모막 생검입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바늘을 육모막을 찔러 가지고 조직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산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검사가 좀 진행하기 좀 어렵고, 그거는 대학병원 가서 대부분 검사를 하고 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육모막 생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이 그거는 시행해야 되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11주, 13주에 이제 초음파 소견 이상이 없었다면 이제 15주에서 18주경에 이제 2차 검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로는 4종류의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뭐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증, 요거에 대한 위험도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한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결과지 이제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지를 보면 이제 통합 선별 검사는 일단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몸무게를 기재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결과 보고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전에 뭐 흡연이나 당뇨 뭐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게 됩니다. 임신 주수도 체크하게 되고요. 그래서 초기 검사 때 이분 같은 경우는 12주 5일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NT 두께, NT라는 게 이제 태아 목덜미 투명대 두께거든요. 이번 이제 1.2mm로 보고가 된 거고, 또 PA, PPA라는 이제 물질을 이제 측정한 농도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1차 검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2차 검사로 알파 피토프로테인, HCG, 에스트리올, 이니빈 A 이 네 가지 호르몬 수치에 대한 결과 보고가 됩니다. 요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이제 이염도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 딱 모든 염색 지상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가장 흔한 게 이제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염도로 이렇게 결과가 보고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증은 저위험군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신경관 결손증은 이제 염색체 이상은 아니고, 이제 신경관, 이제 척추로 지나가는 그 신경 쪽이 결손이 생겨가지고 이제 등 쪽으로 이제 신경이 튀어나오는 그런 이상이거든요. 이 엽산이 부족할 때 보통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엽산을 복용시키는 이유가 이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복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간에 이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증의 보고가 그럼 왜 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표현이 됐냐? 이 검사는 이게 100% 정확한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 비정상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위험성이 높으니 더 정밀 검사를 해라, 양수 검사를 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검사법은 통합 선별 검사의 정확성이 몇 프로냐, 한 90에서 94% 정도의 정확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아닌데 또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다운 증후군인데도 놓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 이게 컷오프 구간이 있어요. 보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1대 495, 요 구간보다 더 이렇게 높게 나오면 이제 고위험군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대 220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 사무분들이 나중에 양수 검사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이 수치에 되게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1대 5로 아주 정말 더 안 좋게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대 490 이렇게 커트라인 근처로 나온 분이 있는데, 1대 5냐 1대 490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위험군이냐 저위험군이냐 이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내가 양수검사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냥 고위험군이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저위험군이면 위험성이 낮으니 통과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 선별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산부들에게 이제 결과치를 전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당황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제일 조금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 이 혈액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과연 몇 프로일까? 이게 제일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수 검사를 해서 결과치를 봐도 그렇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3%에서 한 5% 정도가 실제 다운 증후군이다. 혈액 검사에서, 통합 선별 검사에서 다운 고위험군 나오신 분이 100명이라 치면 양수 검사를 했을 때 진짜 다운 증후군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95명 정도는 정상인데 이 검사치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정상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5%의 확률에 내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확진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확진 검사할 때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니프티 검사라는 거, 그다음에 양수 검사라는 거 두 가지 법을 하는데, 이 니프티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으로 채취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별로 없고, 양수 검사는 배로 직접 바늘을 또 찔러야 되는 그런 침수적 검사니까 많이 좀 걱정이 되는 검사법이긴 해요. 그래서 요 검사를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는 거는 이제 담당 원장님과 상의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뭐
아예 검사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다운 증후군이 정말로 출산을 하지 말아야 될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후에 확진 검사가 꼭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진 검사인 니프티 검사라든가 양수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